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을 3개의 상자 ABC에 넣으려고 한대요. 자, 공 파악을 해보자. 공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5번 공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3개 상자에다가 나눠 담으려고 한대요. 자, 근데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게 해달래요. 그렇게 되도록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래요. 단 빈 상자의 경우는 넣은 공에 적힌 수의 합이 0이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모든 숫자들의 총합을 구해보면 1부터 5까지 다 더해봐. 그럼 15다? 총합이 15다? 다 더해야 15다? 근데 지금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게 해달라는데 이게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없겠네. 여기에 착안하는 거야.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케이스 1번 합이 13이 되는 경우, 케이스 2번 합이 14가 되는 경우, 케이스 3번 합이 15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 13 미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너무 많아. 13 미만이 되면 합이 12 되는 경우, 11 되는 경우, 10 되는 경우, 9 되는 경우 이렇게 다 따져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 경우가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여사건.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냥 공을 상자에다 넣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합이 13 이상인 경우를 합이 제외해주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공 5개를 3개의 상자에다 넣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공. 어느 상자에다 넣을까요? 1번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예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2번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도 역시 3가지예요. 3개 상자 중에서 골라서 넣으면 되니까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 다 3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을 5번 곱한 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넣다 보면 합이 13 이상이 되도록 넣는 경우가 있거든. 자, 합이 13이 되게 넣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자. 내가 여기 있는 5개 숫자 중에서 합이 13이 되려면 어떻게 더해줘야지 합이 13이 되죠? 이거밖에 없네요. 1, 3, 4, 5.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찾아내야 돼. 1, 3, 4, 5가 13이네요. 이거밖에 없어요. 합이 13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합 1, 3, 4, 5가 한꺼번에 한 상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는 혼자 단독으로 다른 상자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1, 3, 4, 5가 한 상자에 모두 다 들어가면 합이 13이 돼요. 그렇게 1, 3, 4, 5를 한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다 모두 A에다가 1, 3, 4, 5를 넣을 수도 있고 모든 1, 3, 4, 5를 B에다 다 넣을 수도 있고 1, 3, 4, 5를 C에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1, 3, 4, 5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되겠네요. 합이 13이 되도록 넣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그러고 그래서 어딘가로 들어가게 되면 남은 공 2는 남은 상자에다 넣어줘야겠죠. 2가 만약에 A로 들어가 버리면 합이 13이 아니라 15가 되니까 그래서 남은 공 2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합이 13이 되도록 공을 세 상자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예요. 자, 합이 14가 되는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합이 14가 되려면 2, 3, 4, 5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더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좀 생각해보세요. 혹시 또 다른 거 있는지. 4개의 숫자를 더해야지만 14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그럼 1이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겠네. 그러면 2, 3, 4, 5 이번에는 2, 3, 4, 5 2, 3, 4, 5를 한 상자에다 다 모두 넣어줘야 합이 14가 돼요. 그리고 남은 1은 다른 상자에다 넣어줘야겠죠. 2, 3, 4, 5를 한 상자에다 몰아넣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A, B, C 셋 중에 하나에다가 몰아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남은 1을 다른 상자에다 넣는 방법은 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합이 15가 되려면 1, 2, 3, 4, 5를 모두 다 더해야지만 합이 15가 되거든.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1, 2, 3, 4, 5를 모두 다 한 곳에다 다 넣어주는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넣는 방법은 3가지겠죠. A, B, C 한 상자에다가 다 몰빵해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구한 겁니다. 이걸 제외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43가지 3의 5승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5네요. 그럼 계산하면 8, 2, 22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복순열 문제는 이 문제는 자, 노란색. 자, 여사건 플러스 중복순열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서는 합이 13 미만인 경우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 경우가 많아.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러면 차라리 아닌 경우를 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들을 항상 하고 계시라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의 수를 빼는 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의 수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전체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중복순열이 적용이 됐어요. 자, 이때 주어를 누구로 잡을 건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을 누구로 설정할 건지, 이거를 생각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공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상자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데 말을 만들어 보세요. 공 기준으로. 자, 1번 공을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는 3가지. 2번 공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이렇게 하니까 공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상당히 간편하죠. 근데 상자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생각할 게 많아져요. A 상자에 1번 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2번 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3번 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생각을 가만히 잘 해보면 A 상자에 공이 1개만 들어가는 경우가 1, 2, 3, 4, 5 5가지예요. A 상자에 공이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1, 2번, 1, 3번, 1, 4번 너무 많네. 또 A 상자에 공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아, 이 A 상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공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공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야지만 중복순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주어를 누구로 설정을 할 건지를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 요거 셀 때 13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요거를 할 때 케이스 나누기를 잘 했어야 되죠. 케이스 나누기. 선생님 어떻게 나눴죠?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게 3가지밖에 없었어. 합이 13 되는 경우, 14 되는 경우, 15 되는 경우. 각 케이스별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게 케이스 경우가 그냥 일일이 다 세도 됐어. 일일이 다 세도 됐어요. 그냥 무슨 순열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다 노가다로 다 세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케이스만 잘 넣을 수 있었으면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